3번? 레벨 2의 3번이래요. 뭐 1, 2번은 괜찮은가요? 1번은 오히려 약간 미적분이라기보다는 수원에 가깝죠? 뭐 시그마 가지고 AN 찾는 거니까. 2번도 뭐 됐고 3번 영하고 1 사이에 K가 있는데 2 이상 자연수 N에 대해서 점이 두 개 나와 있어요. 원점에다가 AN이라는 점이랑 BN이라는 점이랑 두 개 나와 있고 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대. 그래서 외접원 반지름 물어봤습니다. 외접원 반지름 물어봤으니까 뭘 생각해야 되니? 오, 사인 법칙. 뭐 그럴 수도 있고. 보자. 근데 이게 지금 사인 법칙이라는 걸 쓰려면 각도가 있어야 되는데 각도가 하나도 없잖아. 좌표 한번 생각해 보면 원점이니까 0,0이고요. 뭐 0,0이고요. 그리고 A라는 녀석은 n분의 k를 빼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 AN이라는 녀석이 있겠죠. 좌표는 2 빼기 n분의 k, 0이고 그리고 B라는 녀석은 약간 요거보다 위에 있겠다. 그죠? 이렇게 BN이라는 점이 있어요. 얘는 2, n분의 1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외접은 너무 크게 그렸네. 외접은 물어봤는데 외접은 얘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사인 법칙 생각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러려면 각도에 대한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각도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 가지고 외접은 생각해 보시면 되죠. 외심 찾는 거. 어떻게 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려나? 그 1학년 때 우리 원이라는 걸 처음 배울 때도 했었고요. 그 전에 중학교 때 외심 이런 거 하면서도 했었는데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원이라고 있다고 치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요게 외접원이고 그것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생각해 보면 삼각형의 세 변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반지름이가 같죠. 그지? 그래서 이제 외심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세 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이거 가지고 찾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지금 얘는 반지름 찾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외심 찾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였냐면 이 변 세 개가 전부 다 현이기 때문에 이거의 수직이등분선 또 이거의 수직이등분선 또 요 녀석의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찾으면 그것의 교점이 또 외심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니까 다시 와서 보면 이 삼각형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보긴 했는데 직접 사인 법칙 쓰기 애매하면 그냥 외접원의 중심을 찾으셔도 되겠죠. 외심 찾는 방법은 말한 것처럼 뭐 길이가 다 같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막 제곱 들어있고 조금 루트 씌운 거 제곱해야 돼서 불편하거든요. 어차피 해보면 똑같은 짓을 하는 거니까 그냥 아예 이렇게 하자고. 요 녀석의 수직이등분선 이건 좌표 나와 있으니까 그냥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얘가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튼 얘가 하나가 여기니까 여기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요 녀석의 또 수직이등분선을 찾는 거지. 그림 이상하다만. 그렇게 해서 요 교점을 찾으시면 얘가 외심 될 거고 요 외심의 y좌표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요 점 좌표 찾아가지고 요렇게 그어보면 요 녀석이 바로 이제 반지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RN이라는 녀석을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 약간 식이 더럽긴 하네요. 근데 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가지고 교점 좌표 찾아서 0,0까지의 거리 구해보시면 되겠다. 다르게 푼 사람?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없어? 뭐야 다 이렇게 풀었다고? 사인 법칙? 각도를 어떻게 하고? 그냥 이거 가지고? 어. 그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접은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반지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 각도가 정확히 뭐 몇 도냐 몇 라디안이 이런 거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쨌든 사인 값이랑 변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요것에 해당하는 사인의 값 찾을 수 있고요. 이거분의 이거라고.
또 요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그걸로 사인 법칙 쓰셔도 되긴 되겠죠. 그죠? 오케이? 뭐가 됐든 이걸로 하든 저걸로 하든 저는 첫 번째 것처럼 풀었는데 사인 법칙 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됐으면 레벨 2는 더 4번 안 해도 됩니까? 뭐 좌표 나오는 거니까 레벨 3 가죠. 이것도 제가 뭐 미리 풀었던 사람들은 예전에 질문을 다들 받아가지고 다들 좀 풀긴 했을 것 같아요. 1번부터 봅시다. 양수 m에 대해서 곡선이 하나 나와 있어요. 2차 곡선이네요. 그리고 직선이랑 만나는 점이 있는데 원점 말고 또 다른 점 x좌표가 자연수 n이래요. 지금 얘는 방정식 풀면 그냥 바로 표현이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 곡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 하필이면 곡선이 포물선 2차잖아요. 2차 곡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건 혓바닥으로 해결하는 거겠다. 그렇죠? 뭐 넓이 물어봤는데 뭐 정적분 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 그지? 포물선이니까 그냥 공식에다 때려 넣으면 나올 것 같아요. 식을 써보면 2분의 1이고 요거랑 y는 mx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그래서 같다고 두고 방정식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가 mx니까 x 빼기 2분의 1 빼기 m 이렇게 생겼고요. 0하고 2분의 1 더하기 m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 2분의 1 더하기 m이라는 녀석이 바로 n이라는 녀석이 되겠다. m이라는 자연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넓이 구하세요. 양 sn. 얘는 우리 이거 하는 거잖아요.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뭐 요거라고 하셔도 되고 요거라고 하셔도 되고 n을 살려야 돼, m을 살려야 돼. n을 살려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SN이 될 거고요. 뭐야? 의미가 없잖아. 아무짝에 쓸모가 없네. 그냥 교점 x좌표가 n이래. 뭐야? 넓이 구하면 되죠. 오케이? 이게 SN입니다. 극한 보내보면 그래서 그냥 6이네요. 뭐지 이 허무함은? 2번. 이제 여러분 이제 그 3학년이 돼가지고 1학년 때 했던 것들이 잘 가물가물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나는 1학년도 수업하고 2학년도 수업하고 3학년도 수업하잖아. 그 요즘 1학년들 막 중간고사 범위에 뭐가 들어있냐면 복소수가 있거든. 그 이번에 보시면 첫 번째 나온 좌변이 있죠. 2분의 1 더하기 i. 졸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 보면 뭐 할 생각해야 돼? 제곱할 생각해야 돼.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 똑같잖아요. 이건 제곱하면 순허수 되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이건 보자마자 제곱할 생각해야 돼. 이거 제곱하면 뭐 돼요? 2분의 i 되죠. 그치? 원래 그래서 자주 보는 건 옛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거야. 루트 2분의 1 더하기 i. 이건 제곱하면 i 되는 녀석이거든요. 그죠? 이런 거였다고. 아무튼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식을 다시 써보면 2분의 1 더하기 i의 n제곱이고요. 이 녀석을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겠다 그런 이야기야. an이랑 bn 자체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치? 근데 이 녀석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곱하면 이제 순허수 되는 녀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순환하는 녀석이 되게 사이클이 생길 거예요. 완전히 똑같이 생기진 않았겠지. 2분의 i니까.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건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n제곱이고 a n 더하기 1의 제곱이랑 b n 더하기 1의 제곱이랑 6분의 1의 n제곱이고요. a n이랑 b n 뭐 찾아봐야겠지만 6분의 1의 n제곱은 의미가 없겠죠. 얘가 더 크잖아. 이건 그냥 있는 거지. 약간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아무튼 구하러 가보면 a n이랑 b n을 좀 찾고 싶거든요. 식으로. 그죠? 그래서 찾아볼 생각을 해보면
잘 안 보이니까 1부터 순서대로 넣어가지고 A, B의 규칙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n이 1일 때를 생각해보면 좌변에 있는 건 2분의 1 더하기 i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A1은 2분의 1이고요. B1도 2분의 1입니다. 그죠?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니까. n이 2일 때를 또 생각을 해보면 제곱할 거니까 분모는 4되고 분자는 2i여서 얘는 그냥 2분의 i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A2는 0이야. B2는 2분의 1입니다. 맞지? n이 3이면 세제곱할 건데 쟤는 제곱하면 뭔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냥 1제곱한 거랑 2제곱한 거 둘이 곱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분모는 4분의 가 되고요. 분자의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고요. 허수 부분은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A3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B3도 4분의 1입니다. 아직 뭐가 잘 안 보이죠? 당연하지. 허수가 나와 있잖아요. 엄청 많이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3개 가지고는 안 돼. i는 기본적으로 4개가 돌아야 되는데 제곱했더니 i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8개는 돌아가야 뭔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하는 거야. 물론 그만큼 하기 싫긴 한데 아무튼 n에서 4 집어넣었다는 건 4제곱 하겠다는 거고요. 그냥 요걸 제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놈 제곱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니까 A4는 맞니?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B4는 0입니다. n이 5면 4제곱하고 1제곱하고 둘이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8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야. 그래서 A5가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B5도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보이나요? 뭐 보여? 6제곱이면 6제곱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4제곱 제곱 둘이 곱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i입니다. 그래서 A6은 0이고요. B6은 마이너스 8분의 1이에요. 약간 팔이 아픈데? 이거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8제곱까지 가면 9제곱부터는 약간 뭔가 눈에 들어올 텐데 근데 일단 이 상태로 해서 AN 일반항을 찾을 수 있을 거냐라고 물어보면 약간 이상하지. 이거에다가 0 됐다가 이 두 개 똑같은데 이게 또 다르고 또 0 되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얘도 보면 둘이 같아. 0 되고 또 둘이 같고 이 잘 안 보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AN이나 BN 자체를 가지고 뭔가 일반항을 찾으려고 막 나열을 해보는 중인데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구해야 되는 식에서 그래서 힌트를 좀 얻어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AN을 식으로 나타내거나 BN을 식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돼요. AN 단독이나 BN 단독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일단 눈치챌 수 있는 건 AN이 필요한 게 아니라 AN의 제곱이 필요해요. BN도 BN이 필요한 게 아니라 BN의 제곱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AN의 제곱이랑 BN의 제곱을 일단 찾아볼 생각을 해도 되고요. 게다가 하나 더. 어차피 필요한 건 n이랑 n 더하기 1이잖아. 한 칸 차이 나는 애들 사이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통째로 이만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가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an이나 bn이 아니라 an 제곱이랑 bn 제곱을 생각할 거고 그 중에서도 또 누가 필요해? 그냥 더한 녀석이 필요하다는 거야.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 an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1의 제곱, an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2의 제곱. 그러니까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는 통짜를 생각해도 어차피 규칙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가보면 첫 번째부터 A1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이야. 이 녀석은 아우씨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둘이 더하면 4분의 1이고 4분의 1이면 2분의 1 되겠네? 얘는 어때?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은 요거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면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요것도요. A3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을 해보니까 어때? 16분의 1이랑 16분의 1이니까 둘이 더하면 8분의 1이 되죠. 얘는요. A4의 제곱이랑 B4의 제곱을 더했더니 16분의 1이 된다. 그죠? 이제 보이지? A5의 제곱이랑 B5의 제곱을 더했더니 8분의 1, 8분의 1, 64분의 1이 두 개 있으니까 32분의 1이 되고요. 얘는 또 64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제 규칙이 보이는 거지. 생각보다 간단한 녀석으로. 그죠? 응.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으면 사실은 6개나 봤는데 맞겠지. 응.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야,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이라는 건 초항도 2분의 1, 공비도 2분의 1이니까 이거 그냥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답이 당연히 나오거든요. 얘는 2분의 1의 n제곱이겠죠? 얘는 2분의 1의 n 더하기 1제곱이겠죠. 밑이 제일 큰 게 누구야?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3분의 1, 6분의 1 어차피 쩌리로 다 날아갈 거고 2분의 1 이렇게 남을 거라고요.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 써서 보니까 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사실은 확인을 좀 해보면 좋긴 좋거든요. 진짜로 이거인지. 진짜로 저렇게 생겼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1 더하기 i에 얘를 an 더하기 bni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여기에다 하나 더 곱하는 거죠. 2분의 1 더하기 i에 n 더하기 1제곱이야. 이게 지금 an 더하기 1이랑 bn 더하기 1 i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요 녀석은 결국 여기다가 2분의 1 더하기 i를 하나 더 곱하는 거잖아. 여기다가 2분의 1 더하기 i를 하나 더 곱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an 더하기 bni에다가 2분의 1 더하기 i를 곱해. 이게 지금 an 더하기 1 더하기 bn 더하기 1 i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럼 좌변에서 실수 부분 찾아보면 2분의 an하고 요렇게 하면 이제 마이너스 1이 하나 생길 거니까 요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an 더하기 1이다 그런 이야기고 허수 부분 찾아보면 2분의 bn 있어요. 여기 2분의 an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an 더하기 2분의 bn이야. 얘가 지금 bn 더하기 1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근데 우리가 찾은 관계식이 뭐였냐면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이랑 an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1의 제곱이랑 2분의 1배 차이 난다거든. 그러니까 이놈 제곱하고 이놈 제곱해서 둘이 더해보자는 거야. 얘 제곱하면 요거 2분의 1 절로 가면 이제 4분의 1에 an 제곱 마이너스 2 화면 잘리겠지만 다 보고 있으니까 an bn 더하기 bn 제곱이야. 얘가 지금 an 더하기 1의 제곱이에요. 밑에 거 제곱해보면 얘도 4분의 1에 an 제곱 더하기 2an bn 더하기 bn의 제곱이야. 얘가 bn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해서 둘이 더해. 그치? 둘이 더해보면 가운데는 날아갈 거잖아.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의 2분의 1이죠. 그게 요 녀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저 식이 맞는 녀석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확인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선 벌써 5개, 6개 돌아가 보면 계속 그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뻔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네 라고 한 99% 확신하고 문제 풀어도 되고요. 시간이 남아 돌거나 공부하는 이 학구열에 그냥 지적 호기심에 이거 진짜 맞아? 를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해 보니까 요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점화식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2분의 1배 한다는.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눈으로 확인 한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3번. 어휴, 문제를 한 바닥이나 했네. 1보다 큰 상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x의 a제곱이라는 곡선이 하나 있고요. 그 곡선 위에 점 p가 n, n의 n의 알파 제곱이네. a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점이 하나 있고요. r이란 점도 하나 있대요. 그림을 그려볼까? x축, y축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점 p가 있어요. n, n의 알파 제곱. 그리고 q는 t,0이라는 점이 있대요. 여기에 t,0이라고 해서 점 q가 있고요. 이렇게 이어져 있대요. 그래서 요 각의 크기를 이제 세타라고 볼 거다. 이거 PQ의 길이랑 PR의 길이랑 같도록 하는 뭐 점이 여기 하나 있대. 이렇게. 그래서 요 점을 이제 R이라고 본대요. 맞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n의 알파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건 n이 무한대로 갈 때 세타가 4분의 파이더래요. 이거 만족하도록 하는 알파 찾아보세요인데 일단 마지막 극한 나와 있는 걸 보면 변수가 n이거든요.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세타르가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를 통일해야겠지. 그러니까 세타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던지 아니면 n하고 관련 있는 무언가로 나타낼 생각을 일단 해야겠죠. 그죠? 아무튼 주어져 있는 힌트들 가지고 n하고 세타 사이의 관계 혹은 n하고 알파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자면 첫 번째로 나온 건 PQ의 길이랑 PR의 길이랑 같아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물론 졸라 다르게 생겼겠지만 거리 구해보면 n-t의 제곱이고 더하기 n 알파의 제곱이야. 여기에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운 녀석이 되겠죠. 요게 PQ라는 선분의 길이가 될 거고 PR이라는 선분의 길이는 x좌표는 n하고 0이니까 그냥 n제곱이네요. y좌표는 n 알파 제곱에서 요 놈을 뺄 건데 여기도 지금 보면 n의 알파 제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빼보면 알파 n 알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죠. 요렇게. 그래서 요것을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루트를 이렇게 씌우겠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관계식이고요. 뭐 제곱 날리고 뭐로 정리할까요? n의 알파 제곱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잠깐만. 그냥 순서대로 써볼까요? n 제곱은 날라가니까 잠깐만. t 가지고 갈까? 뭐가 되든 상관없겠다. n 제곱 날라가니까 순서대로 그냥 써보면 요거 마이너스 2nt 더하기 t 제곱 더하기 n의 2알파 제곱이고요. 요거 좌변 넘어가면 알파 제곱 n의 2알파는 0이더라. 이렇게 생긴 식이 하나가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이제 요거를 어떻게 써먹을지는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어진 걸 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세타가 나와 있는데 저 세타가 4분의 파이다 그랬거든요. 각도가 너무 직접적으로 나와 있어서 좀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찾은 식들은 다 길이에 관한 얘기잖아요. 요 길이 또 요 길이 혹은 좌표라는 것도 결국 다 길이하고 관련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건 지금 각도 이야기를 하는 중이니까 요 녀석을 길이에 관한 식으로 좀 나타내 볼 거고요. 예를 들어서 세타가 나와 있으니까 이 세타를 포함하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된대. 그럼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가 되어 간다는 거야. 혹은 코사인 세타도 2분의 루트 2가 되어 간다는 거야. 혹은
탄젠트 세타가 1이 되어 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 중에 무엇을 고르든 그건 여러분 마음이지만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선분 PQ의 길이 분의 요거 뭐라고 할까요? PQRS 요즘 S라고 할게요. PQ의 길이 분의 PS의 길이 이거 지금 사인 세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루트 2가 되어가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뭐 혹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PQ분의 요거 QS 얘도 2분의 루트 2가 되어가는 거지. 그죠? 혹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QS 분의 PS 얘는 탄젠트니까 이제 1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 이제 요거 하나가 있으니까 저것 좀 이용해서 알파를 찾아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누가 편할까?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처음에 나와 있는 관계식이 PQ랑 PR이랑 같아요 였고요. T가 갑자기 하나 껴있는데 우리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는 중이고 알파를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n하고 알파만 남아있으면 좋겠잖아. t는 사라졌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지금 물론 이렇게 생긴 식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이걸로 t를 뭐 찾자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긴 하니까 근해 공식 같은 걸로 찾자면 찾을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요 변의 길이 대신에 PQ라는 선분의 길이 대신에 누굴 쓸 수 있냐면 PR이라는 선분의 길이를 쓸 수 있어요. 둘의 선분의 길이가 같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써있기는 PQ분의 PS지만 요거 PQ 아니라 PR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PR분의 PS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N하고 알파에 관한 식으로 바뀌겠죠. 뭐 얘는 PQ 대신에 PR을 쓰면 좋은데 QS를 쓰려고 보니 요건 어쩔 수 없이 T가 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T가 껴있을 것 같아서 약간 불편할 것 같아요. 하자면 할 수는 있지만. 얘는 어때? 얘도 QS랑 PS야. PS는 뭐 그냥 요거밖에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QS는 여기 또 T가 껴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써도 답은 나오겠지만 이왕이면 요걸 쓰는 게 조금 편하겠네요. 그죠? 살펴보니까. 그래서 우린 요 녀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래서 옆에다 다시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Q분의 PS 요거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가 될 텐데 아까 말한 것처럼 PQ라는 선분의 길이는 PR이라는 선분의 길이랑 같으니까 요렇게 두고 문제를 좀 풀어볼 거고요. PR이라는 선분의 길이는 이거잖아 이거 그죠? 루트 안에 n제곱이랑 알파 제곱 n의 2알파 제곱 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PS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점의 y좌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n의 알파 제곱 이렇게 생겼죠. 그 요 것의 값이 2분의 루트 귀찮다. 루트 2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찾으러 가보면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요거는 n 제곱도 있고 n의 2알파도 있는데 둘 중에 이제 누가 크냐가 문제인데 알파가 1보다는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알파가 2보다는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의 차수가 더 큰 녀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얘는 뭐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쩌리로 없어지겠죠. 어차피 0으로 없어질 거잖아. 차수가 낮은 거니까. 결국 얘가 없어진다고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루트는 제곱 날아갈 거니까 결국 n의 알파 제곱이 이렇게 날아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알파란 녀석이 루트 2구나.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 극한 그 수열의 극한도 그렇고 나중에 급수 문제도 그렇지만 그냥 산수하는 건
그 수투할 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고 뭐 등비 수열 정도만 조금 다른 거지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역시나 골치 아픈 건 도형이에요. 그죠? 이렇게 도형 문제 푸는 게 좀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위 풀 때도 앞에 산수 문제 같은 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거기서 시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뒤에 도형 문제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죠. 시간이 좀 걸리긴 할 텐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얘를 쳐다보고 이게 그냥 막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야 시험에 낼 거야 라고 해서 달달달 외울 때도 그냥 이 식 자체를 외울 게 아니라 왜 얘를 이렇게 바꿔서 썼는지 이것들 중에 왜 하필이면 이걸 썼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리지. 그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갑자기 세타라는 각도가 나왔는데 변수는 n이었으니까 이 녀석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물어본 게 알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n하고 알파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각도 자체를 n이나 알파, 좌표 가지고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그냥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같은 걸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t라는 이상한 변수 껴있어. 물론 아까도 말한 것처럼 t에 관한 2차식 하나 찾았기 때문에 뭐 근해 공식 같은 걸로 인수분해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같은 걸로 찾자면 찾을 수 있는데 찾아서 극한 찾기 너무 골치 아프잖아요. 식이 복잡해지니까 이왕이면 t 없는 녀석으로 골라가지고 좀 간단하게 극한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오케이? 옆으로 가서 대표 기출 문제 있네요. 봅시다. 뭐 풀이 되게 긴데 간단한 문제죠. 이거 이제 교과서처럼 풀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길게 쓸 수밖에 없는데 3의 n제곱 2의 2n-1제곱이고요. 분자의 an 더하기 1이 3이래요. n이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n은 지수에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미시 큰 놈을 봐야죠. 그 분모 쳐다보니까 미시 큰 게 누구야? 4지. 3 아니야. 2 아니고 4입니다. 그죠? 미시 큰 게 4니까 이건 없는 거야. 얘도 엄밀히 따지면 미시 1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지. 그죠? 그러니까 A라는 녀석도 모르긴 몰라도 미시 4인 녀석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뭐가 더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값이 3이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누가 숨겨져 있냐면 2분의 1이 하나 숨겨져 있죠. 분모에 2분의 1이 있다는 건 전체적으로 2가 곱해져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앞에 누가 있어요? 2분의 3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야 극한 값으로 3이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산수는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 AN이 이거니까 구하라고 한 게 A2죠. 2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그죠? 이 정도만 나오면 참 좋겠는데 번호 보시면 번호 안 써 있네요. 3점짜리였겠죠? 2단원 갑시다. 예제, 유제, 레벨 1 혹시 해야 될 거 있으면 유제 2번. 아 이거는 약간 경우의 수 1부터 n 더하기 2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공이 하나씩 있어요. 그 중에 서로 다른 두 개를 꺼낼 거래. an 뭐다? 1에서 n 더하기 2까지 중에서 하나 꺼낼 거래잖아. 두 개 꺼낸다고? 서로 다른 두 개 꺼낼 거라고. 그럼 얘 우리 이거 어떻게 했어요? 1학년 때 했잖아. 맨 끝에. 경우의 수 할 때 아니라고? 조합. 이건 수하에 있는 거야. n 더하기 2개 중에 두 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NCR이었어요. 이 식으로는 어떻게 생겼어? n 더하기 2, n 더하기 1, 분모에 2팩토리얼. 1은 귀찮으니까 안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역수치에서 급수치세요 그 얘기니까 뭐 하시면 되죠. 아 이거는 급수의 문제라기보다 수하의 문제다. 또 없으면 레벨 2에 혹시 할 거 있나요?
레벨 2의 4번. 이래요. 또 그 앞에는 없어?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거야? 수업을 혼자 듣고 있나 본데? 안 했네? 1단원까지는 시험 범위가 1단원까지야? 아니요. 내가 1단원까지 하라고 그랬어? 아니니까요. 그래 놓고 안 왔어 수요일날? 그때는 어. 어쩔 수 없었어요. 왜? 컨디션 안 좋아? 그래서 불러가지고. 아 그래? 그렇구나. 그래. A1이 1이고요. A2가 2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점화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첫 번째로 할 이야기는 좀 더 뭐랄까 좀 그 범용의 풀이 뭔지 모르겠잖아. 노가다 하는 거야. 해서 그냥 규칙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꽤 많이 해봐야 돼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럼 이제 그거 말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좀 뭔가 수학스럽게 있어 보이게 하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제가 꼭 알아야 된다고 정리했던 거 그것들을 좀 떠올려 보면 둘이 빼서 숫자가 나오거나 식이 나와. 둘이 나눠서 숫자가 나오거나 식이 나와. 이런 거 정도는 필히 알아야 되는 녀석이었거든요. 짧게만 정리를 하고 가자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서 숫자가 나왔어. 이건 무슨 소리다? 빼서 숫자가 나왔다는 건 무슨 소리다? 등차 수열이다. 하자 얘들아. 등차라고. 둘이 빼서 식이 나오면 개차이긴 한데 뭐 이름은 몰라도 되고 푸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둘이 빼서 fn이라는 어떤 식이 나왔다고 치면 얘 일반항 어떻게 찾았어? an은 a1에다가 시그마 쳐서 찾았다고요.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k 이렇게 연쇄소거 되는 거였어요. 둘이 나눠 가지고 숫자가 되면 얘는 그냥 등비수열이었어. 둘이 나눠 가지고 식이 되면 얘도 이름은 없지만 푸는 방법은 이거랑 되게 비슷했죠. 얘는 빼서 식이니까 순서대로 다 더하는 거였다면 얘는 나눠서 식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다 곱하는 거였다고. A1 곱하기 F1, F2, F3 등등 해서 n-1까지 곱하는 거였다고요.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찾았었다고. 그래서 이거 4개 정도는 그래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자마자 일반항 찾을 수 있는 점화식이기 때문에 요거 4개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약간 응용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더해서 숫자가 되거나 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곱해서 숫자가 되거나 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가 되는 거가 좀 편하니까 저거로만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는 빼거나 나눠서 숫자나 식이 나와야 연쇄적으로 소거가 되거나 연쇄적으로 약분이 돼서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더하거나 빼는 거,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는 못 찾아. 대신에 응용을 해보자면 얘 어떻게 할 거냐면 n 자리에 n 더하기 1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an 더하기 2 더하기 an 더하기 1을 만들어 볼 거야. 그럼 얘도 역시나 똑같이 생긴 숫자겠죠. 달라지지 않을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둘이 빼버릴 거예요. 어쨌든 우린 마이너스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빼보면 얘네들은 알아서 사라지고 an 더하기 2 빼기 an이 0이더라 라는 게 나오지. 그러니까 두 칸 뛰어넘으면 같은 숫자가 계속 튀어나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뭐 하면 돼요? 둘이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곱한 게 숫자다라고 하면 이제 둘이 나누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n 더하기 1이 약분되면서 an 더하기 2 나누기 an이 1이다가 되니까 역시나 띄엄띄엄 한 칸 한 칸 넘어가면서 똑같은 숫자가 계속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죠? 우리가 아는 건
마이너스나 나누기로 연결돼 있어야 돼.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더하기나 곱하기면 억지로 마이너스나 나누기가 나오게끔 식을 조작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렇게 세 개가 곱해져 있어. 순서대로 곱해져 있는 게 이렇게 생긴 식이래. 그럼 얘 뭐 하면 좋다고? n 자리에 n 더하기 1 집어넣어 보라고. 4분의 1에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고 나서 둘이 나눌 거라고요. 위에 거로 나눕시다. 이렇게. 그럼 an 더하기 1 약분 되겠죠? an 더하기 2도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좌변에 남는 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을 거고요. 우변은 여기서 요거로 나눈 거니까 이제 4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가 남겠죠. 그 말은 세 칸씩 뛰어 넘어가면서 4분의 1씩 곱해진다는 거야. 첫 번째랑 두 번째 항은 아무 사이도 아니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 항도 아무 사이도 아니야.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도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근데 첫 번째랑 네 번째는 이런 사이야. 네 번째랑 일곱 번째도 이런 사이야. 마찬가지. 두 번째, 다섯 번째도 이런 사이예요. 세 번째랑 여섯 번째도 저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따로 독립적인 세 개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열을 해보자면, 어이구, 에이, 자, 이거 지울게요. A1은 1이고, A2는 2고요. 갑자기 귀가 이상하지 왜? A3은 얼마죠? 여기 집어넣으면 나오죠. 어디 갔어? 요 식에다가. 1 집어넣어 보면 A1, A2, A3 곱해서 4분의 1이니까 A3는 8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라고? A4는 여기다 4분의 1 곱한 거라고요. A5는 2에다가 4분의 1 곱한 거라고요. A6은 8분의 1에다가 4분의 1 곱한 거라고요. A7은 4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만 쓸 거야 이제. 2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A라는 수열은 저렇게 생긴 거고 저거 다 더하세요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애들끼리 나름대로 등비 수열이고요. 두 번째 줄도 세 번째 줄도 자기들 나름대로 등비 수열인데 다행히 전부 다 공비가 4분의 1이죠. 그럼 굳이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 없지. 그냥 이거 다 더한 걸 초항이라고 생각해 보면 공비가 4분의 1이고 초항이 뭐냐? 8분의 뭐인 25? 8분의 25인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어차피 더하는 건 계속 끝까지 더할 거기 때문에 잘라서 위에 거, 중간 거, 밑에 거 따로따로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구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거 한꺼번에 하시면 돼요. 아해. 아. 됐으면 레벨 3 가볼까요? (1번) 자연수 K에 대해서 급수가 수렴하도록 뭐야? 이게 레벨 3라고?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5분의 2x-k의 n제곱이야. 요 녀석이 수렴했으면 좋겠대요. n이 지수에 붙어 있고요. 졸라 더하세요니까 등비 급수다. 그죠? 등비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 뭐였다?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1은 빠지는 거야. 그죠? 등비 수열의 극한은 1이 포함되지만 등비 급수에서는 1이 빠지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은 n 딸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초항은 따로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전체죠. 요 녀석이 공비의 역할을 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있으면 되죠. 이러면 수렴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참고로 K가 자연수니까 그냥 바로바로 넘겨서 생각해 볼 건데 요거 넘어가고 K도 넘어가면 K-5 EX K 플러스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세보세요인데 문제는 X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EX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2로 나눠보면 2분의 K-5랑 2분의 K 플러스 5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어떤 부등식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 셀 때 양 옆이 다 정수면 둘이 막 빼가지고 뺀 숫자거나 빼서 1보다 큰 거, 빼서 1보다 작은 거 이렇게 세잖아요. 제가 지금 한 얘기 뭔지 알죠? A하고 B가 만약에 둘 다 정수라고 쳐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X의 개수 몇 개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네 개 중에서 이 네 개 중에서 정수의 개수 세는 기준이 되는 건 가운데 있는 거지. 그죠? 얘네들은 개수가 몇 개냐면 그냥 양옆에 있는 걸 빼면 끝나는 거였다고요. 근데 지금 위에 있는 거 보면 얘하고 비교해 보면 B가 하나 더 있는 거지. A가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개수가 몇 개였냐면 하나가 더 많은 거고 얘는 이제 하나가 더 적은 거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양 옆에 있는 게 정수일 때 개수 세는 건데 지금 얘는 2분의 K-5니까 저게 정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수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눠서 생각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죠? 참고로 살펴보면 여기서 이거 둘이 빼보면 실제로 이 길이가 얼마냐면 5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부등식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한다고 보면 수직선에 표시한다고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야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이 간격의 길이가 5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딱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야. 만약에 이게 딱 정수였으면 5 차이 나는 거니까 이 안에 몇 개 들어있다고? 4개 들어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다시 5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정수가 딱 걸려 있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 사이에요 이렇게 표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게 4개야. 그지? 근데 만약에 얘가 정수 아니라 정수 더하기 2분의 뭐식이야.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걸려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된다고요. 그죠? K 값이 변하면 위치는 바뀌긴 하지만 구간의 길이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K가 만약에 홀수였으면 얘는 정수들이 될 거기 때문에 4개씩 있을 거고요. K가 만약에 짝수였으면 얘가 정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5개씩 들어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F1부터 F20까지인데 그거 다 해보면 4, 5, 4, 5, 4, 5, 4, 5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총 90개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저 그냥 K에다가 1부터 그냥 1 넣으면 안 돼요. 넣어도 되지. 넣어보면 4, 5, 4, 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항상 그렇게 계산하는 게 얘는 다행히 4, 5, 4, 5니까 보이는데 아까 우리 1단원에 있었던 A1, B1, A2, B2, A3, B3 그거 생각해 보면 넣는다고 무조건 만사 다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식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안 되면 대입을 하는 거지. 그치? 얘는 식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녀석이니까 최소한 요 분의식 정도까지는 만드셔야 돼요. 이거 보고 이거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 여기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쩌지 싶으면 뭐 1, 2, 3, 4 넣어봐도 되죠.
이 그림 어떻게 그리지? 그럼 히터랑 여기 칠판 불 좀 꺼줄래? 2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x 위에 an이라는 점이 있는데 다음 규칙에 따라서 정해 볼 거래요. an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걔네 두 점이랑 원점까지 합쳐서 삼각형 만들었대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45도짜리니까. 거기에 내접하는 원을 만들어 가지고 걔가 y는 x랑 만나는 점을 그 다음 점이라고 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만 크게 해서 보면 an이 있고 y축의 평행에 그어서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점이 bn이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을 지금 그린 거야. 그죠? 그래서 요 원이 다시 접하는 점, 요 녀석을 그 다음 a라고 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얘하고 얘 사이의 비율이 되겠죠. 지금 그림이 두 번째 원까지밖에 안 그려져 있긴 한데 이거 계속 진행을 시켜보면 그 안에 똑같은 그림이 계속 그려질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등비 수열이 될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예상이 되잖아. 같은 방식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등비 수열이라고요. 비율이 일정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구하라고 한 건 뭐였냐면 X좌표들을 다 더해보세요네요. 그죠? 시그마에 1에서 무한대까지 xn 이니까 X좌표 다 더해보세요야.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기를 x1이 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걸 찾으러 가볼 건데, 나와 있는 힌트는 뭐라고? 원에 접한다 그랬다고요? 그림에 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원의 중심 그어야죠. 그어야죠. 직각 3 되겠죠? 그게 이제 정사각형 되겠네, 얘는. 그죠? 그럼 요 원의 반지름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 지금 2점 x좌표 8이라고 했는데 그 지금 이 길이가 8이라는 이야기잖아. 요걸 r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여기도 지금 접하는 점이니까 이렇게 그어보면 요 길이 r이죠. 요건 루트 2r이겠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래서 r하고요. 루트 2r 하고요. 둘이 더하면 8 됩니다. 그죠? r이 루트 2 더하기 1분의 8 이렇게 생겼죠. 유리화는 좀 이따가 필요하면 하고요. 그래서 요게 원의 반지름이 될 건데,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란 이야기였냐면 두 번째 거 찾으세요 그 얘기거든요. x2. 그럼 x2는 어디 있냐면 이게 지금 x1 그릴 때 첫 번째 거에 해당하는 선분이었다면 두 번째 것에 해당하는 선분은 얘잖아요. 그죠? 얘는 뭐야? r이라고 우리가 찾은 거. 그거에 루트 2배 하면 요 길이가 되고요. 길이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요즘 x좌표가 필요한 거지. 요즘 x좌표는 요 녀석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항에 해당하는 x좌표는 8이었는데 두 번째 항에 해당하는 x좌표는 요 녀석이거든요. 그럼 요 녀석은 노란색 선분, 요 녀석이 지금 딱 절반 되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우린 뭘 찾았다고? r을 찾았다고, 이거라고. 이거 뭐 하면 돼? 얘를 다시 루트 2로 나누면 두 번째 항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x2라는 녀석은 루트 2 더하기 1분의 2 루트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럼 x1이 8이었고 x2가 이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 생각해 보시면 그게 그냥 공비가 되겠네요. 그죠? 어차피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니까. 좌표를 물어봤다는 건 길이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반지름이라서 r이라고 쓴 건데 이거 공비 아니야. 괜히 r이라고 썼네. 공비는 요거 분모에 요거 분자에 올려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공비가 될 거고 초항은 8이 될 거고, 그걸로 이제 등비급수 계산해 보시면 뭐가 나오겠지 뭐. 그죠?
그래서 그림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 이 정도는 그렇게 복잡한 그림 아니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뭐? 어디가? 그거 왜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그래서 끝까지 답을 안 내는 거야. 산수는 해보시면 되고 3번 갑시다. 이 그림의 난이도에 비해서 문제는 어렵지 않았네. 3번 3의 배수인 자연수 P에 대해서 첫째 항이 P이고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수열 AN과 초항이 6이고 공비가 저 따위로 생겨먹은 등비수열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대요. P하고 Q를 구해보래요.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an이라는 녀석이 수렴했다는 소리죠. 그죠? 는 q라고 했으니까. 근데 a라는 수열 살펴보면 공비가 4분의 3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녀석도 수렴하는 녀석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 수렴했고 얘도 수렴했잖아. 그러면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도 당연히 수렴하겠죠. 그죠? 근데 비수열 자체는 뭐라고 그랬다고? 공비가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죠? 사실은 이거 하나만 딸랑 나와 있으면 그러면 A도 등비수열이고 B도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둘 다 각자 수렴하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럼 둘 다 수렴하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 수렴하는데 얘도 간접적으로 수렴한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수렴하는구나 가 되는 거고, 그럼 요거 두 개 때문에 요렇게 생겼다는 거 알았고, 그럼 요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B라는 수열의 공비 P-2분의 2P-10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럼 이제 요 녀석 풀면 될 건데 분모에 P-2 있는데요. P는 이제 3의 배수인 자연수니까 3 이상의 값을 가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모 양수일 거니까 넘기면 이제 마이너스 P 더하기 2 2P-10 P 더하기 2 이렇게 생겼고요. 요쪽 거 가지고 P의 범위 찾으면 넘어가면 3P 넘어가면 12니까 12에 3P로 나누면 4 이렇게 생겼고요. 또 요쪽 거 가지고 P의 범위를 찾아보면 P 요리로 넘어가죠? 10 요리로 넘어가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맞냐? P 마이너스이잖아. 멍청이.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8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3의 배수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부등식 때문에 P는 6이라는 값 하나밖에 못 갖습니다. 그럼 P가 6이라는 값을 가졌으니까 이제 따로따로 생각해보면 되죠. 이 녀석 계산해보면 초항이 P라고 했는데 P가 6인 거 알았으니까 공비가 4분의 3이래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이니까 24입니다. 이 녀석도 계산을 해보면 초항은 6이고요. 공비가 이렇게 생겼대. 공비 계산해보면 P가 6이니까 4분의 6이 12여서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초항이 6이어서 얘는 12가 되겠네요. 그럼 Q는요? BN에서 AN 빼면 되죠. 여기서 이거 빼면 되겠네요. Q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레벨 3 문제인데 수원수투가 더 어려운 것 같지 않아? 수원수투 레벨 3가 더 어렵지 않았나? 그죠? 4번 그림과 같이 자연수 m에 대해서 지울게요. 3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3이래요. 점근선 3인 지수함수고요. x는 m이 만나는 점을 PM이라고 하고 선분 PM 더하기 1을 대각선으로 하면서 모든 변이 x축, y축과 평행한 직사각형을 SM이라고 할 거래요. 그래서 요거 만족시키는 뭐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일단 SM이라는 녀석을 찾는 것 자체가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죠. 왜냐면 직사각형인데 요 가로 길이는 그냥 1이고요. 세로 길이는 이거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SM이라는 녀석을 먼저 좀 빨리 찾아보면 가로 길이는 1이니까 생략, 세로 길이는 M 집어넣은 게 더 커요. 감소하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3분의 1의 M제곱 더하기 3에서 3분의 1의 왜 중괄호 이렇게 치고 있어? 빼야지. 3분의 1의 M 더하기 1제곱 더하기 3을 뺀 거. 그죠? 요게 세로 길이고요. 가로 길이니까 저거 자체가 그냥 넓이가 되겠죠. 그럼 더하기 3은 알아서 사라질 거고 요 녀석 두 개 계산할 건데 3분의 1의 m제곱이고 3분의 1의 m 더하기 1제곱이야. 지수법칙은 쓸 수 없지. 더하기 빼기니까. 하지만 인수분해 되죠. 밑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m제곱으로 묶는다고 치면 남는 게 요거 1이고요. 빼기 3분의 1이 남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3분의 2가 이렇게 와서 붙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녀석이 SM이라는 녀석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가? 3분의 1의 m제곱으로 묶으면 1 빼기 3분의 1이 된다고요. 요거 3분의 1의 m 더하기 1이니까. 그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의 m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요게 SM이라는 녀석이고요. 그럼 이제 와서 보면 풀어야 하는 부등식은 잘 안 보이니까 손으로 써보면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s m 더하기 2n 요 녀석이 1200분의 1보다 컸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그럼 좌변에 있는 급수 보시면 s를 순서대로 다 더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m 자리에 원래 우리 sm을 찾았는데 m이 아니라 m 더하기 2n이라는 녀석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바로 계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거 그냥 손으로 써보면 n에 1 집어넣으면 sm 더하기 2예요. 2 집어넣으면 sm 더하기 4예요. 3 집어넣으면 sm 더하기 6이거든요. 이런 걸 줄줄이 더할 거란 이야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s라는 수열은 초항이 9분의 2고요. 공비가 3분의 1인 녀석인데 지금 얘는 초항이 m 더하기 2 넣은 거야. 여기다 m 더하기 2 넣은 거. 공비가 두 칸씩 뛰어 넘어가니까 9분의 1인 녀석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해보면 뭐라고? 1 빼기 두 개씩 넘어가는 중이야. 두 개씩 넘어간다고요. 9분의 1이야. 초항은 SM 더하기 2야. SM이 이거니까 SM 더하기 2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겠죠. 요 녀석이 1200분의 1보다 커지도록 하는 M 찾아보세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씩 가고 있잖아. 원래 공비는 3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9분의 1이지. 더하기 2 아니에요? m 더하기 2, m 더하기 4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칸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9분의 1이라고.
이건 m의 1씩 커지면 3분의 1씩 곱하는 건데 얘는 지금 2씩 커지고 있으니까 3분의 1의 제곱씩 되는 거잖아. 두 개씩 곱해지는 거잖아. 이게 m 더하기 2라는 거 자체는 그냥 초항하고 관련 있는 거야.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면 두 개씩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공비가 제곱배가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식을 그냥 찾아봐도 되거든요. 이 좀 별로다 싶으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SM이 이건데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요 녀석이잖아요. 저기다가 m 더하기 2n을 집어넣어. S에 m 더하기 2n이라고 보면 이건 그냥 3분의 1에 m 더하기 2n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다 이제 변수는 누구로 바뀌었어? n으로 바뀌었어. 이제 n에다가 1, 2, 3, 4 넣을 거다 그런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놈 와서 쳐다보면 이 앞에 있는 3분의 2랑 3분의 1의 m제곱은 변하는 숫자가 아니야. 이건 박혀있는 숫자고 그 뒤에 3분의 1의 2n제곱 즉 9분의 1이 공비인 녀석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초항은 n에 1 집어넣으면 되고 공비는 9분의 1이 되는 거지. 그게 지금 요 녀석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냥 번분수 푸는 건 알아서 푸시면 되겠죠. 산수.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가서 대표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말이 길잖아. 근데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막 엄청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게 복잡하게 생긴 게 아닌 다음에야 그냥 읽어보면 아 내가 그림 보고 유추했던 그게 맞구나 그냥 확인하는 정도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발 이거 그림 글자 길다고 막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냥 이 그림을 설명하는 거고 오해할까봐 설명해 주는 거잖아. 아 이거 없어도 야 대충 감 잡고 풀어봐. 그러면 뭐 대충 그렇게 나와. 응. 아무튼 글씨 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중심 O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요. 땡큐.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인 부채꼴이 있는데 그 부채꼴 호 A1, B1 호 A1, B1 위에 점 P1이 있대요. 그러면서 OA1 위에 점 C1 OB1 위에 점 D1 사각형 만들었는데 이 사각형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비가 3대 4가 되도록 직사각형 만들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채꼴 내부, 부채꼴 OA1, B1 내부에 점 Q1이라는 녀석을 하나 잡을 건데 이 Q1은 어떻게 잡을 거냐면 P1, Q1이랑 A1, Q1의 길이가 같고요. 그 각도가 2분의 파이가 되도록 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녀석 하나를 R1이라고 생각할 거래요. 그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뭐래? 이 그림 R1에서 선분 OA1 위에 A2라는 점을 잡을 거고요. 선분 OB1 위에 B2라는 점을 잡을 거고요. 그래서 OQ1이랑 OQ1, OA2, OB2 되도록 잡아놓고 나서 부채꼴 그릴 거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뒤로 똑같은 짓을 계속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요 그림만 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건 이제 요 삼각형들 넓이를 계속해서 더하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역시나 계속 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니까 등비 수열일 거고 넓이에 해당하는 등비 급수 찾아라 그런 소리입니다. 아, 나 손가락이 10개밖에 없는데 네 입에도 하나 넣고 네 입에도 하나 넣으면 내 손가락이 8개 되잖아. 당연히 초항 구해야 되고요. 공비 구해야 되고요. 그거 두 가지 구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부터 구해봅시다. 보조선 뭐부터 그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보자마자 알면 좋은데 그럴 리가 없으니까. 누구부터 구해야 돼? 호잖아.
있잖아.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 얼만데? 1이지. 그죠? 요 길이 1이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그지? 3대 4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3대 4대 5잖아요. 그지? 피타고라스의 수. 그러니까 요 선분의 길이는 5분의 3이 될 거야. 요 선분의 길이는 5분의 4가 될 거야.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뭔데? 요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이 삼각형 아까 뭐였다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를 바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요 변의 길이를 구해도 되겠지. 그죠? 이 변의 길이는 허공에 떠 있는 거니까 구하기 어렵잖아. 근데 얘는 구할만 하잖아. 이 현이야, 현. 그죠? 어떻게 구하면 돼?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또 보이죠? 요 변의 길이는 5분의 2. 요 변의 길이는 아까 본 것처럼 5분의 4입니다. 그럼 얘도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네. 그지? 1대 2대 루트 5니까 얘는 5분의 2 루트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꼭 이렇게 풀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이게 눈에 보여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다르게 풀고 싶으면 다르게 풀어도 돼. 아니 뭐 예를 들면 오버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 각에 해당하는 사인값, 코사인값 다 알 수 있잖아요. 3대 4대 5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이 변의 길이 5고요. 요 변의 길이도 5야. 코사인 법칙 같은 거 쓰면 이 길이 나오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고요. 그 구하는 방법이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뭘 찾을 생각하라고? 직각삼각형 찾을 생각하라고. 수직을 찾을 생각을 해야 돼. 변의 길이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피타고라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풀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안 보이면. 아무튼 그래서 요 변의 길이는 5분의 2 루트 5가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항,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구해지죠. 빗변의 길이가 이거라며. 그럼 이거 루트 2로 나누면 요 변의 길이 하나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요 변의 길이는 뭐가 될 거라고? 이거 루트 2로 나눈 거. 루트 2로 나누면 요거 루트 2가 날아가겠죠? 5분의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요 변의 길이가 5분의 루트 10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이제 초항은 누가 돼? 2분의 1 5분의 루트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하면 5분의 1인가? 그죠? 그래서 저게 초항입니다. 이제 공비를 찾으러 가야겠죠? 공비를 찾을 땐 당연히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나오긴 하는데 그걸 구하려면 엄청 귀찮은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삼각형을 직접 구할 게 아니라 우린 뭘 할 거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 베이스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그림을 파악할 거다. 즉, 첫 번째 그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제일 큰 부채꼴이야. 그죠? 그럼 두 번째 그림에서도 누굴 찾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긴 부채꼴을 찾으면 된다고. 이 부채꼴에서 우린 뭘 알면 돼요? 반지름 알아내면 돼. 그죠? 반지름 알아내면 이 부채꼴의 반지름은 1이었고 이 부채꼴의 반지름을 R이라고 생각해 보면 공비는 뭐가 되는 거다? R 제곱이 되는 거다. 1이었던 길이가 R로 바뀌었으니까 닮은비 자체가 1분의 R이야. 근데 그건 이제 길이의 비니까 넓이는 길이의 비를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변의 길이만 알아내면 그걸 제곱해서 공비라고 하면 된다고. 두 번째 걸 직접 찾을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베이스가 되는 그림을 찾으라는 건 그런 의미고, 그럼 이 그림에서도 보면 내가 찾고 싶은 건 이 R인데 얘를 찾을 게 아니라 누굴 찾을 생각하면 돼. 보조는 없다고. 여기다 그러면 되지. 여기다 이렇게. 물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는데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 사이의 관계를 찾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니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린 누가 필요하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필요하다고요. 빨간색 선분. 이게 뭐다? R일 거다 그 얘기라고. 요 두 번째 부채꼴의 반지름. 그죠? 그럼 저건지 어떻게 찾아? 그죠? 이게 하필이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거 쭉 이어. 아, 역시나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야. 그냥 이게 눈에 들어오니까 하는 거지. 쭉 이어. 현이잖아. 수직으로 이등분 했겠죠?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수선 떨어뜨리면 수직으로 이등분 할 건데 원의 중심에서도 그으면 수직으로 이등분 할 거잖아요. 현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 파란색 선분의 길이만 잘 찾아보면 되겠네. 그럼 이 파란색 선분의 길이 또 뭘로 찾아? 이걸로 찾으면 되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 중에 우리는 이 변의 길이 알고요. 요 변의 길이도 알죠. 그럼 요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 요 변의 길이도 알잖아요. 이거 절반 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R을 찾은 다음에 제곱하시면 공비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 직각삼각형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다. 완전 다는 아니고요. 복잡해 보이는 그림일수록 직각 보조선 잘 그어서 직각삼각형 찾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